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있는 동양사상 세 번째, 의에 대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의로움과 이로움을 공자의 논어의 구절을 중심으로 군자와 소인이라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제 맹자에 나타나는 의로움과 이로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맹자는 총 7개의 책으로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소위 이제 7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의 편들이 이제 분량이 많아서 상하로 나누어서 또 이제 14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동양 고전은 그 어떤 책이든 간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도 시간 순으로 글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의 맹자와 양해왕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맹자 전체 7편, 7편의 내용을 이제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양해왕이라고 하는 임금을 만났는데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천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는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인함과 의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장면이 맹자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당시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소위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하는 전국 칠웅의 그림입니다. 이제 전국 시대, 지난번에 전국 시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춘추 시대는 제후가 천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그리고 이제 그 춘추 시대가 더 극화된 것이 나쁜 방향으로 이제 더 극화된 것이 전국 시대인데 이 전국 시대는 이제 그야말로 제후들이 제후국들끼리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기라서 전국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국 시기에 7개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연, 제, 조, 위, 한, 진, 초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춘추 시대에는 이 제후국들이 천자 말고 제후국들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 수십 개가 전쟁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7개의 세력권으로 재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병탄이라고 그러죠. 병탄. 이제 어떤 것이 어떤 것을 집어삼킨, 그래서 합병을 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은 존재했지만 이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나라들로 종속적인 나라들로 이제 재편이 되어서 크게 이 7개의 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위나라가 수도가 여기 대량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임금이었던 해왕을 양해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이제 수도를 나라의 이제 상징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맹자가 이 위나라의 임금인 양해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제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제나라하고 전쟁 중에 자기 큰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나라하고도 전쟁을 했는데 진나라하고 전쟁에서 막대한 그 피해를 입고 여러 넓은 그 영토를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 초나라하고도 전쟁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패전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가 처지도 곤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이제 그 망신을
당하게 돼서 이 위나라 해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새롭게 전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비례후패라고 이제 표현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비례후패라는 것은 자신을 임금이니까 말하자면 지존인데요.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자신을 그 존에 위치시키지 않고 자신을 한껏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이것입니다. 그게 자신을 낮추어 예를 갖춘다가 비례입니다. 비례하고 자기는 그래서 낮추고 상대방에게 패백. 지난번에 패백 말씀을 드렸는데 패백이란 후천적으로 그 관계를 맺을 때 A와 B가 이제 자신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마음이 어떤지를 서로 물질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패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패백이라는 것을 후하게 장만해 가지고 천하의 현자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신을 지존이라고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 현자들이 안 찾아오니까 자신을 한껏 낮추고 이 현자들에게 패백을 아주 후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안기면서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내가 당신들을 기다린다고 이제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현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위나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나라를 이제 다시 진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힘을 다시 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현자들 중에 맹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맹자가 만난 거죠. 아까 앞에서 선생께서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렇게 이제 패백을 많이 후하게 안기면서 이제 찾아온 사람, 맹자를 포함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해왕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예우를 다하고 그 다음에 패배까지도 후하게 장만해서 드리니 우리나라를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임금이 원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맹자가 한 말이 뭐냐면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롭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롭다라는 말. 그러면서 이 말은 임금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인함과 의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이 인과 의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자 전체에 많은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 맹자 전체에는 바로 이 이롭다와 인의의 대립이다. 이렇게 대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로움을 이야기하는 임금에게 이로움이 아닌 의로움을, 인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한다는 정면입니다. 그러면 왜 맹자가 이로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맹자는 이렇게 반응을 했느냐 하면 이로움의 속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해로움과 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스펙트럼이 있다고 하면 이제 0이 해로움의 이제 가장 끝이고 100이 이로움의 가장 끝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로움과 해로움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개념 두 개로만 보면 상반되고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똑같은 것의 양면입니다. 양 끝입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0하고 100 사이에 50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로움일까 해로움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 49에서 보면 이것은 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로움 편에 가까우니까 여기서 보면. 근데 51에서 보면 이 50은 해로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1은 52에서 보면 역시 50에 대해서는 이로움이지만 52에 대해서는 해로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99도 이 100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해로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 0이 있다 그러면 여기 1에서 봤을 때 이 0에 대해서 이 1도 역시 이롭다고 또 말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롭다와 해롭다는 결국 동일선상에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충족되지 않을 이야기. 그래서 맹자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탈불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염자는 제가 만족하다고 썼습니다만 사실 싫어할 염자에 먹을 식자를 더해 놓은 글자인데, 먹기 싫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컷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실컷 먹었다니까 이제 나는 만족한다. 더 이상은 나는 안 먹겠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이로움에 대한 추구는 49일 때는 50을 바라지만 50이 되고 나면 51을 바라고, 51이 되면 52를 바라고, 99까지 얻어놓고도 요 100이 있으면 그걸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로움의 속성이라고 맹자가 이야기하는 게 요 불탈불렴입니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재화가 있다 그러면 그 재화는 유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없습니다. 개인의 욕망도 더군다나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한한 재화를 놓고 사람들이 무한한 욕망을 분출했을 때 저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가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경쟁을 벌이게 되겠죠. 무한한 경쟁을. 이 무한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99를 갖고도 만족하지 않고 기어이 100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욕망. 그 욕망에 의해서 상호 간의 경쟁을 벌이니까 무한한 경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경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누군가는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배제. 배제의 논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즉 나만 모든 것을 나만 갖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 그러니까 이제 이로움에 대한 추구는 결국 이제 이런 과정을 밟게 되어서 이로울 이자는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자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해석해 보자면 상대방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해석을 하자면 나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면 상대방을 해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논리가 이 안에는 내포가 되어 있다.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왜 임금님이 왜 하필 이로움을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을 그 욕망이고, 그리고 임금이 그 이로움을 추구를 했을 때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임금들이 생각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임금들도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전국의 시대는 이 몇백 년간 지속된 이 전쟁의 상황은 끝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전국 상황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고 함께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인함과 의로움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로우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다른 나라를 짓밟아야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임금이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가 요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인데 아까 그 양해왕의 질문에 인함과 의로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께서 내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할까라고 하시면 요 임금은 이제 지금 위나라라는 제후 이 나라의 임금인 제후니까 국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 그러면 이제 요 나라는 임금과 동의어인 것이죠. 근데 임금이 내 나라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롭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나라는 어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나라를 해롭게 하고서라도 내 나라만 이로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신 밑에 있는 대부들은 내 집안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만을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A라는 가문, B라는 가문, C라는 가문 등등의 대부들의 가문들이 있을 텐데 이 가문들이 전부 일심단결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만을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국들이 모여서 세상, 다시 말하면 천하를 이루는데 어떻게 내 나라를 넘어서서 천하를 이롭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나라만 이롭게 한다고 임금이 생각하면 당신 밑에 대부들은 내 집안만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층들이 이런 짓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선비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내 몸 하나 이롭게 할 건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이로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서로 이로움을 쟁취하려고 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임금은 이롭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롭게 결과는 해로움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콩가루가 돼서 전부 자기 수준에서 자기만 이롭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자세들을 취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맹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임금은 내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까 요 고민을 해야 되고 대부들은 내 집안이 아니라 어떻게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선비들이나 서민들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집안을 혹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롭게 할까 그 고민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기의 차원을 넘어서서 나를 넘어서서 나라의 주인이면 나라를 넘어서서 세상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면 집안을 넘어서서 나라 전체를 그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개인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우리를 이렇게 고민을 해야만 이제 나라가 또 온 세상이 사회가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로움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만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경쟁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약자들은 거기서 도태되고 배제되고 강자들만 살아남는 힘의 논리가 바로 이로움을 추구하는 현상입니다. 맹자가 봤을 때 전국시대는 딱 그런 세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후가 내 나라, 대부들은 내 집안, 선비와 서민들은 내 몸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을 하는 이제 맹자의 논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로움에 대한 추구는 사회적으로 빠르게 학습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기차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이제 대중교통을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잘 서고 있으면 또 나머지 사람들도 잘 서는데 누구 하나가 새치기를 하거나 막 두 사람, 세 사람 새치기 하기 시작하면 나 혼자 이렇게 줄 서 있다가는 나만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해서 전부 다 같이 그냥 막 이제 그 줄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누구 하나가 그 공동체가 같이 이로울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나만 이롭고자 하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자행이 되면 그것은 빠르게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도층이죠. 지도층. 지도층이 그러니까 예컨대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금은 그냥 내 주머니에서 그냥 나가는 돈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 국가, 정부를 운영하고 뭐 이제 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안정하려면 이제 필요한 것을 모아서 필요한 데다가 이제 써야 되니까 각각 이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머리로는 합의를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부 세금을 회피하고 탈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내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봉급자들에게만 따박따박 세금을 걷어가게 되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나만 세금을 내야 되냐? 세금을 내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왜 우리들 같은 사람들만 세금을 내라고 하냐? 이제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그런 형태의 사적인 추구가 팽배해지게 되면 공적 정의는 파괴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특히 그 한 사람이 이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내리내리 사회적으로 빠르게 학습 전파가 돼가지고 공적인 정의는 파괴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말했던 이로움에 대한 추구는 아까와 같이 이제 위태로움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이 위태로움은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것이 맹자가 임금이 하필 임금님은 하필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던 원인이다.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춘추 시대에 의로운 전쟁이란 없었다. 이렇게. 의전은 없었다. 그러니까 춘추 시대 이래로 전국 시대까지 맹자는 이제 전국 시대 인물입니다만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보다도 더 극한으로 이제 치달았던 전쟁의 시대인데 이제 춘추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 의로운 전쟁, 의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전쟁들은 뭐냐 전부? 그러면 이제 저 말을 패러디를 하자면 이전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이 사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킨 그런 전쟁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춘추 시대가 그렇다면 전국 시대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뭐라고 붙이든 명분이 어쩌냐야 상관없이 모든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냐 이로운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정의의 입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정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전쟁도 있겠지만 춘추 시대 이후 수많은 그 몇백 년간의 전쟁은 하나도 의로운 전쟁이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맹자의 시각이었고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이로움에 대한 추구가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양해왕이 맹자를 만났을 때 내 나라를 이롭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깨부숴야 할 필요가 맹자에게는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양해왕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가 사실은 맹자의 초기 이야기가 아니고 만년에 양해왕을 만났는데 늙음하게 만났는데 맹자가 근데 그 이야기를 맨 앞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전국 시대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로움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렬하게 정면으로 대비시켜서 이로움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결국 그게 위태로움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파괴, 세상에 평화롭지 못한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천명하면서 의로움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유를 맹자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롭다와 의롭다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